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 영화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한국 영화의 특징과 장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정말 재미있는 오락영화입니다. 이후에는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작품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는 오락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한국 영화를 가장 부러워하는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영화의 불모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감독들은 모두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중국계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기뻐하기는커녕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를 막았고 노매드랜드 개봉조차도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자오 감독이 만들고 있는 마블의 이터널스 역시 중국에서 개봉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 히어로의 마블 영화 샹치도 드디어 개봉 금지당했습니다. 중국인 캐릭터를 앞세운 마블의 새로운 영화 샹치는 중국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주인공과 많은 배우가 중국계고 중국 무술을 다루는 등 완전히 중국을 위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즈는 주인공 샹치의 아버지 푸만추가 규전 헐리우드 영화에서 소비되어 온 전형적인 중국인 악당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중국인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해당 캐릭터가 중국인을 모욕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푸만추 같은 캐릭터를 마블 주인공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자국 영화계 인사들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받은 영화 샹치는 결국 중국 상영을 금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상영 금지당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가 만다린에게 무력하고 무능하게 묘사됨,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샹치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옴, 주인공이 텐링즈에게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강조하고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없다고 언급, 작중 고대 사원에 봉인된 병사들이 텐링즈에게 탄압받는 모습은 위구르 문제가 연상될 수 있음. 게다가 영화 내 악당인 만다린을 연기한 양조위는 중국의 위상과 품위를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에서 아들 정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무리우는 시진핑의 젊은 시절과 닮은 데다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국인이 중국에 대항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반응 때문에 국내 네티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샹치 내용이 걱정이었는데 걱정할 필요 없겠네. 역시 간 마블이다. 중국이 싫어하면 명작이다. 볼 생각이 없었는데 꼭 봐야겠네. 이 상황만 봐도 중국 영화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본 영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란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는 포스터와 제목 때문에 전형적인 삼류 일본 영화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난 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는 연기학교에서 찍은 독립영화로 단돈 300만엔, 우리 돈 3천만 원으로 제작한 초저예산 영화입니다. 배우들도 모두 무보수로 출연했습니다. 영화의 내용 역시 초저예산으로 영화를 찍는 영화 현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일본의 열악한 영화판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저예산 영화가 평론가들의 극찬과 재미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 IMDb 7.7점, 메타크리틱 86점,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호평과 함께 일본에서만 제작비의 1000배인 30억 엔을 벌어들일 정도로 초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영화의 내용만큼이나 씁쓸했습니다.
감독은 월급으로 받은 30만엔, 우리 돈 300만원이 전부였고 배우들 역시 보너스 개런티조차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감독은 연기학원에서 월급이 오른 정도이고 VOD 판매 수익의 1.7%를 가져가서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진 정도입니다. 완벽하게 일본식 결말을 맞은 것입니다. 현재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는 프랑스에서 리메이크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은 것은 이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고레에다 감독의 어느 가족은 세계 3대 영화제라는 칸에서 최고의 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상과 동시에 고레에다 감독은 일본 우익들의 표적이 돼서 집중 공격당했습니다. 게다가 작은 수상에도 축하를 아끼지 않았던 아베 총리는 축하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서는 좀도둑질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점을 들어 일본에 그런 가족은 없다, 일본을 좀도둑 사회로 묘사했다면서 관람 거부 운동까지 일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사실상 일본 영화계의 마지막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016년, 2018년, 2019년 작품상을 받았음에도 전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족의 경우도 흥행이 불확실하고 불편한 내용이라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후원을 받은 곳이 후지TV였습니다. 신인이나 이름 없는 감독도 아닌 일본 최고의 감독조차도 작품 활동이 이렇게 힘든 것이 일본 영화계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고레에다 감독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로사와 키요시, 카와세 나오미 등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감독들 모두 똑같이 투자자, 제작사를 구하지 못해서 프랑스에서 투자, 제작 지원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 역시 일본에서 제작사를 구하지 못해서 2019년에 프랑스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찍은 경력이 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한국 영화계와 일본 영화계를 비교하면서 일본 영화계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영화가 흥행하면 40% 정도를 극장이 가져가고 60%를 투자자와 제작자가 6대4 비율로 받게 됩니다. 영화 흥행 수익을 100억으로 치면 24억이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가서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독에게 성공 보수는 전혀 없고 나는 10만엔 더 받으려고 투자사와 기싸움을 해야 한다. 곡성에 출연한 쿠니무라 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돈 아낀다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조건 빨리 찍으려 하는데 한국은 감독이 햇빛 각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며칠 동안 계속 찍는다. 이런 고레에다 감독이 느닷없이 한국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 영화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TV에도 출연했습니다. 제작사는 살아있다, 검은 사제들, 전우치 등을 제작한 영화사 집이고 촬영 감독은 곡성, 버닝을 촬영한 홍경표 촬영 감독이 맡았습니다. 제목은 브로커, 주연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일본에서는 지원해줄 제작사조차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세계적 배우와 함께 마음껏 영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고레에다 감독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능력 있는 일본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